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부부가 귀국했지요. 영국, 미국, 캐나다를 돌며 그야말로 대한민국 외교와 국격을 초토화시켜놨습니다. 그나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한인 회장의 의도했든 안 했든 어쨌든 유지 삼창이 국민들의 가슴을 통쾌하게 해줬지요. 한인 동포 2세의 유지에 2세들의 유지에 정체성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외교 대참사를 일으키고 왔으니 캐나다야 갈 맛이 났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상들끼리의 기자회견은 공동인지 캐나다 총리의 단독 기자회견인지 모를 정도로 윤석열은 옆에 서 있기만 했지요. 캐나다 현지 언론은 윤석열의 토론토 교민 간담회에 대해 실속이 없었다, 큰 실망을 안긴 채 끝났다라고 보도했는데, 이날 행사를 준비한 한국 정부와 토론토 총영사관은 교민 언론사의 취재를 봉쇄했고, 일부 단체에선 다수의 인원이 초청을 받았는가 하면 한인 사회를 대표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일부 인사들이 테이블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한마디로 실망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다. 간담회랍시고 그 복잡한 다운타운 호텔까지 밤늦게 불러놓고 대통령이 딱 5분간 한다는 얘기가 수박 겉핥기 뜬구름 잡는 말뿐,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교민 간담회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적어도 10여 명 정도는 발언을 해야 하도록 함에도 딱 2명만 사전에 선정해 지극히 뻔한 내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바이든 발언을 충분히 의식한 것이고 관련 질문을 원천 차단한 것이겠지요. 자,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창봉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대응이다. 그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대응으로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다니. 언어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땡땡들 부분은 화용적 맥락을 들어서 한국 국회를 향한 말이라고 이론적으로 억지 주장이 가능하지만, 바이든이라고 엄연히 발화한 것을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 표현의 음성적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방어가 안 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법적 소송이 걸리면 저 녹취의 정확한 음성 분석에 의해 즉시 거짓말로 드러날 어리석은 변명을 왜 하는지, 차라리 그냥 다른 정상들도 한 마이크로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고 물타기하고, 윤 대통령 성격이 좀 털털하고 거침없는 말을 하는 편인데 사적으로 참모들에게 한 말이 녹취되어서 당황스럽다. 어느 나라나 쟁점 사안을 두고 정치인들이 예산 결의권을 가진 의회를 비하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 않나. 미국 의회와 대통령을 모독할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큰 실수를 했다. 정중하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간 것이고 외신은 이미 기정사실하지만 국내 언론은 일제히 실드치기 바빴지요. 아예 영상물 속의 인물은 윤석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김학의를 통한 경험도 축적되어 있으니 훨씬 편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청각이니 온통 소리 전문가들을 찾아야 하는데 인터뷰를 안 한다니 빵 터질 일 아닙니까? 여기에 배현진이 또 가세하여 변수를 하나 추가해 고차 방정식을 만들어버렸지요. 거짓말은 또 있습니다. 지난 23일 고민정 최고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문제였고 이를 해명한 홍보수석은 이 문제를 눈덩이처럼 더 불려놨습니다. 또한 IRA법은 미국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있었다. 일본과는 대화에 물꼬를 텄다며 성과로 발표했습니다. 귀국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오는지를 보면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블러핑이었는지 진짜였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님의 귀국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후속 조치가 브리핑이 아닌 블러핑이었으면 귀국 전에 이미 확인이 되지요. 48초 만난 바이든과 여러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공식 브리핑했으나 정작 미 백악관은 전기차 관련 인플레 감축법은 언급하지 않았다지요. 일본과는 더 골 때립니다. 한국일보의 일본 측 윤,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나죠. 한국에 비쳤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별 말이 없었던 반면
윤 대통령은 열심히 설명했다는 것인데, 지난 15일 한국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을 때 기시다 측근은 수상은 열받았다, 정말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가 거듭 요청해서 UN 일본 정부 대표 빌딩으로 오라고 하니 시간 맞춰 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합의되지 않으니 성과는 없고, 그러니 일본 측은 한국 측이 만나자고 해서 이쪽은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난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 빚을 졌다. 당연히 다음에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기시다 역시 윤 대통령도 의욕은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솜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굴욕과 치욕과 구걸의 정점을 찍은 만남이지요.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신 외교, 천박 외교, 굴욕 외교, 그 중에 제일은 굴욕 외교입니다. 48초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미 의회를 모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품격이 노출된 불행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실은 거짓말과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하는 변명을 멈추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윤석열표 외교 참사 시리즈 중에 본질적으로 더 한심한 것은 일본 측이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 부른 한일 정상간 만남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굴욕감을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세기에 한국을 침략하여 주권을 강탈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는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행사장으로 찾아가서 회담을 구걸한 것입니다. 회담장이 세팅되어 있지도 않은 곳에서 정상간 회담 시에 설치해야 하는 태극기도 걸지 못하고 30분 약식 회동을 억지로 진행했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와 무역 갈등을 벌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친분을 과시하여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도 실패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수 수 없는 굴욕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거국 내각으로 개각하고 대통령실을 실력 있는 인재들로 탕평 개편하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것을 권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관리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불행을 막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영국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이 영국 장례식과 유엔에서의 실수로 비판받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윤석열에 대해 다뤘지요. 부제는 런던에서의 무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후 욕설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과 유엔 총회에 참석한 첫 주요 해외 순방 일정에서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외교 일정은 무례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미국 의회 멤버들을 향한 욕설로 망가졌다. 가디언은 보수정당 소속인 윤 대통령이 이미 낮은 지지율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런던에 갔음에도 여왕 조문 참석에 실패해 한국의 모든 정치 성향 집단에 걸쳐 비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간이 1분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된 대화 뒤에 욕설을 한 것으로 포착됐다. 가디언은 국회에서 이 땡땡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영어로 소개한 뒤 글로벌 펀드 지원의 미국 의회 승인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지난 나토 회의에 스페인까지 경의 모든 외교는 폭망했고 그 흑폭풍은 아직 진행 중이지요. 이제 바이든의 역풍이 휘날리며 올 것이고 펠로시보다는 더하면 더할 겁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천박한 리더가 그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강국을 얼마나 빨리 박살내는지를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다 이거지요. 자, 지난 5월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만찬장에서 경호는 이렇게 연설했지요. 바이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시인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 한미 양국은 서로 훌륭한 친구다. 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윤석열의 어떠한 미사억으로도 전세계 외교계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의 신이 말했듯 진심과 진정성이 없는 외교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앞으로 어떤 정상도 윤석열을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 대한민국은 오로지 윤석열 디스카운트, 윤석열 리스크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경보부를 내려오게 하느냐의 선택을 이재명 대표의 표효로 대신하겠습니다. 불의에 방관하는 건 불의입니다.
을을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